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과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핵심은요, 이 판례 그리고 사례로 출제되는 문제를 얼마나 잘 맞히는가,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저희가 계속 판례를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증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실제로 지난 27회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서요, 이 판례를 사례로 출제한 문제가 전체 합격 당락을 결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 수를 좀 알려드릴까요? 40문제 중에서 판례가 30문제 정도로 출제가 됐고요. 판례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도 무려 17문제였다고 합니다. 올해 시험 역시 판례와 사례가 정말 중요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니까요. 절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박기인 교수님의 민법 강의 준비하고 있거든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죠. 이번 이제 6강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 이제 두 번째 강의죠. 기본 물권 중에서요, 점유권과 소유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유권은 보통 이제 문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점유권은 이 점유권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소유권과 같이 연결돼서 아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점유권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제 점유권보다는 사실 소유권이 훨씬 더 중요하죠. 소유권은 최소 두 문제 이상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면 소유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점유권이 이해가 돼야 되겠죠. 먼저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점유권은 본권하고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권하고 점유권이 서로가 이제 대비가 되는 것이고, 점유하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이죠.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죠.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에 있어서는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다음에 지역권과 저당권에 대해서 반환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율의 인도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물권 변동 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하죠. 인도. 다른 말로 점유죠. 인도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현실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반환 청권의 양도죠.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선의 취득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 점유 개정이죠. 점유 개정의 경우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점유는 네 가지의 이 양도 방법이 있다. 그다음에 2번을 보면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 우리가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것을 직접 점유라고 하고요.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있죠. 만약에 임대인이 자기네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주죠. 그러면 임차인을 직접 점유, 즉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임대인인 집주인을 간접으로 점유하죠. 그러면 이 임대인은 자기가 월세를 줬으니까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지배하지 않지만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점유라는 것은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그러면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를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 건물은 토지는 누가 점유하냐?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건물은 토지에 정착하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다,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데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건물에 누가 임차인이 살고 있죠.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요. 임차인의 경우는 뭐다? 임차인에게 건물을 철거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 소유자가 아니면 대지를 점유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얘기하고요. 4번 보면 재밌는 말이죠. 그럼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차이죠. 보존 등기란 말이 뭐죠? 처음으로, 원시로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보존이고, 이전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넘겨받는 것을 이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 한번 봐봐요. 보존 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등기 명의자가 금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다고 볼 수 없다. 점유를 이전받는다 그러면 보존 등기라고 하지 않고 무슨 등기라고 해야 돼? 이전 등기라고 해야만이 점유를 이전받는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으로서 최초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부터 점유를 이전받는다,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보면 실제 경계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경계를 측량하죠. 측량하면 경계가 다를 수 있죠. 그럼 우리 그것을 지적도상의 경계라고 하는데요. 실제 경계하고 지적도상의 경계가 다르면 어떻게 하냐? 그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고요. 점유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법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죠.
사실상 지배를 점유라고 한단 말이죠. 점유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점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점유자가 아닌 경우가 있고 점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점유의 관념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먼저 점유 보조자죠. 점유 보조자는 뭐냐면 여러분 보면 가사상 영업상이죠. 가사상을 뭐란다? 그런 가사도우미죠. 파출부. 영업상은 뭐냐?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데서 알바하는 학생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뭐란다?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 이런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로서 인정되지 않아요. 누가 점유자로서 인정되냐? 그 가사도우미가 있다. 그러면 그 집 주인 또는요 알바한다. 그러면 점장이 바로 점유자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로서 인정되지 않죠. 대신 점유보조자는 자력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죠.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권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간접점유가 있죠. 그럼 간접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대인 갑이 자기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주죠. 그러면 임차인이 직접 들어와서 잠을 자죠. 임차인을 직접 점유라고 하고 임대인을 간접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간접점유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권에 있죠. 그런데 간접점유는 직접적으로 점유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력 구제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건물을 갑이 을한테 월세를 임대를 줬는데 제3자인 불법점유자가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간접점유자는 그 사람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나가라고 하면서 건물을 누구한테인가는 반환해야 되겠죠.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할 것인가,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할 것인가,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때는 누구에게 반환하라고 한다. 우리가 직접과 간접의 차이는 뭐냐? 권리의 행사 순서죠. 누구가 더 권리를 행사를 먼저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직접 점유자의 권리 행사가 간접 점유자의 권리 행사보다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불법 점유자가 있다.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죠.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그때 두 번째로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법조문을 딱 보면 그냥 점유 또는 점유자라고 되어 있지 직접 점유, 직접 점유자라고는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간접은 반드시 간접 점유, 간접 점유라고 쓰는 것이고 그냥 점유 또는 점유자 그만은 그것은 직접 점유, 직접 점유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조를 볼 때 점유라는 그냥 말이 나와 점유. 그러면 그것을 직접 점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냥 간접은 반드시 뭐라고 한다? 간접 점유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히 여기 간접 점유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점유가 침탈당한다. 간접 점유자는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자기가 누구죠?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미있는 말 나왔죠? 상속이죠. 우리 여기 보면 상속은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점유권은요 상속인에게 이전해. 그런데 사법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맞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고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사실이 있으면 점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죠. 99%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점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경우가 있죠. 우리 이것을 점유 보조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요 상속은요 자기네 아버지가 전세를 살았단 말이죠. 그건 전세를 사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타주점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망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되죠. 그러면 아들이요 아버지가 전세로 살다가 사망했죠. 그러면 그 아들이 그러면요 그럼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말이 안 되죠. 아버지가 전세를 살다 사망하면 그 집 아들도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의 경우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뀔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상속의 경우는 점유의 성질이 분리되지 않아. 점유의 성질을 그대로 이전받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소유자로 있다 사망하죠. 아들도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자주점유. 아버지가 전세를 살다 사망하죠. 그러면 아들도 상속을 할 때 전세권자로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상속은 점유의 분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상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요 자주점유, 타주점유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즉 소유자나 절도범은 소유의 의사가 있으니까 자주점유고 그다음에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인은 소유의 의사가 없죠. 타주점유라고 하죠.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은 외형적 객관적으로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 타주점유, 소유자 자주점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가 그러면 이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전세권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 점유자가 소유자면 자주점유고 전세권자면 타주점유인데 그냥 점유자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지 모르죠. 그러면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하는 거야. 일단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자주점유로 뭐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197조 재량을 보면 점유자는 그랬죠. 이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전세권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소유의 의사 그것을 자주라고 하고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추정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었어요. 점유자예요. 그럼 내가 소유자인지 전세권자인지 모르죠. 그러면 나를 소유자로 추정을 해준단 말이죠. 자주 점유 추정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추정한단 말은 자주 점유로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증명을 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추정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추정이란 말은 본다는 말하고 반대 의미다. 또 한 가지는 추정이라는 것은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죠. 누가 증명할 것인가. 그래서 추정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증명하고 추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점유자가 증명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점유의 권한이 불분명하면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고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번은 봐봐. 점유자가 그럼 봐봐. 점유자가 누군지 모르죠. 그러면 자주 점유 추정해. 자주 점유 추정하면 점유자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너는 타주 점유하고 증명해야 되는데 점유자가요 스스로 매매 같은 것을 주장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주장했어. 그런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자주 점유가 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증명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상대방한테 증명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인접토지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자기가 매수 취득한 토지인지라고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전체 토지가 962평의 토지를 샀는데 그 중에서 51평이 다른 사람의 토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51평도 자기가 매수 토지인지 알고 점유했다 이 말이죠. 우린 것을 자주 점유라고 하죠. 그런데 상당히 초과한다 이런 말이 나와. 13평의 땅을 샀는데 경계지에 있는 30평은 자기가 산 걸로 착각을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30평에 대해서는 무슨 점유다? 소유의 의사가 없다. 타주 점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는요 5번하고 6번 중에서 5번은 뭐냐? 내가 남의 땅을 20년간 점유했단 말이죠.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해봐. 그럼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면 3년, 5년 이렇게 소송이 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가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어차피 3년, 5년 되면 농사도 못 짓고 그러면 과실도 수치 못하고 비용도 소송 비용도 드니까 차라리 그 돈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그냥 나한테 매매했다고 치고 매매 계약서를 써달라. 이렇게 매수 제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매수 제의를 했다고 해서 타주 점유인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시효 이익의 포기인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 여기 보면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우리가 좀 이따 나중에 나와요. 우리가 점유의 승계에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타주 점유가 돼 있죠. 그러면 타주 점유는 뭐냐면 전세권자라든가 지상권자라든가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남의 집을 빌려서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을 타주 점유라고 하는데 타주 점유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봐야 돼. 첫 번째 뭐냐? 명의 수탁자. 명의 수탁자의 점유를 타주 점유. 그다음에 분묘기지. 분묘기지는 타인의 토지에 묘를 쓰는 거죠. 조상의 묘를. 분묘기지 타주 점유이죠. 악의의 무단 점유임이 밝혀진 경우 무슨 말이냐? 남의 땅인 걸 알면서 악이죠. 알면서도 무단으로 거기다 건물을 건축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의의 무단 점유임이 밝혀진 경우 그것도 타주 점유죠. 만약에 공유자다. 세 사람이 땅 100평을 샀는데요. 한 사람이 그 땅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지분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땅 전부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은 자기 것이니까 자주 점유인데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유자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타주 점유라는 것을 이제 또 어떻게 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느냐? 먼저 소송상의 문제라고 되어 있나요? 먼저 이걸 보죠. 우리가요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지게 하냐? 예를 들어서 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땅을 점유하고 농사짓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을이란 말이죠. 그럼 이 점유자인 을이요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나한테 등기를 해달라. 내가 소유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고요. 만약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갑이요. 어느 날 자기 땅을 와봤더니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상 소유자인 갑이요. 점유자인 을한테 그건 내 땅이니까 내한테 돌려달라고 이렇게 또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고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느 경우이든 만약에 점유자가 패소하죠.
패소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한 때,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점자로 봐. 악의점자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패소했을 때 타주점유냐 자주점유냐 이게 문제가 돼.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했냐 이 말이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점유자가 패소하죠. 그럼 패소했단 말은 점유자는 더 이상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점유자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소유자한테 나한테 등기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자가 설령 패소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가 된다. 그래서 그럼요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했느냐?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점유자가 패소하면 여전히 타주점유가 되고,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점유자가 패소하죠. 여전히 자주점유가 된다. 어느 경우나 패소하게 되면 소를 제기할 때,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무슨 점유다? 악의점유가 되고, 악의점유가 되면 더 이상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자주나 타주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매매 계약이 무효란 말이죠. 무효. 매매 계약이 무효란 것을 매수인이 지금 모르고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 자주점유. 매매 계약이 무효란 것을 알면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가 되죠. 처분 권한이 없다. 처분 권한은 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점유한다. 그러면 타주점유. 모르고 점유한다. 자주점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뭐라 했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소유권이요 매수인에서 매도인 앞으로 복귀가 되죠. 그럼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고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냐?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란다? 자주다, 타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소송상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점유자 회복자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요 종로에 있는 땅이 있단 말이죠. 이 땅이 원래 등기는 갑으로 돼 있어. 그런데 이 갑은 지금 미국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버려진 땅인 줄 알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수익을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1억 원의 수익을 이 농사를 짓는 을이, 점유자인 을이 가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살고 있는 갑한테 돌려줄 것인가? 이게 문제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과실 취득권의 문제다. 과실 수취권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법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제목이 점유자와 회복자죠. 점유자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을을 얘기하는 것이고, 회복자는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모처럼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단 말이죠. 와서 봤더니 내 땅에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너 나가고 내 땅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회복자라고 하죠. 다른 말로 회복자는 누굴 얘기한다? 소유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남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라고 믿고 버린 땅이라고 믿고, 그래서 내 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 그래서 수익이 1억 원이 있다. 이 1억 원을 점유자인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질 것인가? 그러면 미국에서 기구한 갑한테 돌려줄 것인가? 이게 과실 수취권의 문제이죠. 여기서 보면은 뭐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죠. 이때의 과실은 천연과실, 사과배와 같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집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것, 법정과실. 그다음에 사용이, 이것을 우리는 과실이라고 하죠. 이 과실을 취득하는데, 그러면 선의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제목을 보세요. 선의점유는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같이 과실 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고 오시는 점이 여기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가 소유자라고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계약을 했어. 그런데 매도인이 술이 만취가 됐단 말이죠. 술이 만취가 된 상태에서 을하고 계약을 했어. 매수인하고. 그러면 술이 만취가 된 상태는 뭐란다? 의사 능력이 없다고 얘기해.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이죠. 무효인 사람과 계약을 했죠. 그러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법을 배운 사람은 술이 만취한 사람과 계약하면 무효라는 것을 알지만,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해가지고 언제나 무효라고 아는 사람은 드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 같은 거 보면 술이 완전히 만취된 사람이 맥주 또 사러 오죠. 소주 또 사러 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편의점에서 또 그걸 팔죠. 원래 그 계약은 의사 능력이 없으니까 무효란 말이죠.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다수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해도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자기가 소유자로 착각을 한다고. 원래는 소유자가 아닌데, 무효인데.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선의 점유라고 하고, 그 사람이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인도받아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1억 원의 수익을 올리죠. 그러면 그 1억 원의 수익은 점유자가 갖는 것이고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과실 수취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선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즉 소유자한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 즉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과실소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202조에 보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뭐가 된다?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추정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200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201조에서 202조가 보면 점유자가 뭐라냐?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 훼손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점유물을 멸실해서 봐봐요. 제가 지금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 물건을 내가요 일부러 멸실 훼손했단 말이죠. 그럼 이 물건이 만약에 10,000원짜리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 10,000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점유할 때 선의이고 자주였다. 그걸 선의하고 자주를 선자라가죠. 선의이고 자주면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현존 이익이 뭐냐? 깨진 상태로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맨 처음에 이 물건을 점유할 때 선의가 아니고 악이었다. 자주가 아니고 타주였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멸실 훼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또 이제 203조에 보면 뭐가 나오냐?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그러면 이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원래 이런 비용상환 청구권은 법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면요 임대차 있죠.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필요비하고 유익비. 그것은 626조에 딱 나와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전세권이요 309조 310조에 보면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를 못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것은 법률관계, 계약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누군가가 내 물건을요 절도범이 훔쳐갔어. 그럼 이 물건 훔쳤죠. 절도범은 나하고 계약관계가 없잖아요. 훔쳐가가지고 이 물건을 자기가 고장나니까 수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선해가지고 10만 원의 수선비가 나왔다 이 말이죠. 이 비용을 나한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민법의 비용은 선이든 악이든 비용을 지출하면 무조건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수선해서 수선비가 10만 원이 나오면 그 10만 원을 나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절도범이 수선 비용을 나한테 청구할 때는 민법의 626조라든가 310조에 의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203조에 의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다. 그랬을 때는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하고 법률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 법률 관계로 가는 것이에요. 특히 임대차의 경우는 몇 조다? 626조다. 그래서 우리 기초문제에 뭐라 나냐? 임차인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가로 열고 닫고 203조 그래서 틀린 것으로. 그 다음에 또 밑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가로 열고 닫고 626조 그래서 맞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3조에서 중요한 것은 법률 관계가 있는 임대차의 경우는 626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때 필요비는 우리가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가 있는데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하면 청구할 수 없고 과실을 수취하지 않으면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특별 필요비는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는 과실을 수취하든 말든 무조건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점유보호 청구권 있죠? 우리가요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해 절도나 강도 반드시 침탈당해야 돼. 침탈당하면 그 침탈자한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그래서 반환 또는이 아니고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 몇 년 안에? 1년. 1년을 말한다. 출소기간이라고 그래. 출소라는 것은 반드시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1년 안에. 그래서 점유물을 침탈당한 자는 침탈자나 침탈자의 상속인한테는 상속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반환 및 손해배상을 1년 안에 출소기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침탈자가 그것을 특별승계인 제3자한테 처분한다. 그러면 제3자가 만약에 선의이다. 선의면 반환 청구를 못해요. 제3자가 악일 때만 반환 청구해.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침탈당했다, 절도나 강도, 사기다, 횡령 절대로 안 돼. 사기다, 횡령이다. 그래서 갑의 물건을 을이 사기를 가지고 기망을 해서 물건을 받아왔다. 갑은 점유물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그때는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해야 돼.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못한다고.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하면 반드시 침탈이 돼야 돼. 몇 년 안에? 1년 안에. 무슨 기간? 출소기간이다. 그런데 포괄승계인, 즉 상속인한테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반환 청구해. 그런데 특별승계인은 선의일 때는 반환 청구를 못해. 악의일 때만 반환 청구해. 만약에 특별승계인 선이죠. 그러면 전득자는 선악 불문하고 반환 청구를 못해요. 알겠죠? 이것을 점유물 반환 청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방해 제거라고 하는 거 있죠. 방해 제거. 방해 제거는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받을 때,
알겠죠? 그러면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에 제거 및 손해배상. 그런데 그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하냐?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에. 이것을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방이죠. 우리가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봐봐요. 옆집에 담벼락이 곧 쓰러질 염려가 있다 이 말이죠. 아직 쓰러지지 않았잖아요. 쓰러질 염려가 있죠. 아직 방해는 없죠. 그럴 때는 어떡하냐? 이것을 쓰러지지 않게끔 방어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방 또는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의 담보예요. 침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이죠. 아직 침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아니에요.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그래. 그런데 봐봐. 옆집에 돌담이 언제 쓰러질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한다?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청구는 1년, 방해 제거도 1년이죠. 그런데 방해 예방은 1년이라고 하는 말이 없고 아직 방해는 침해는 없으니까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반환 및 손해배상,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인데 예방은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란다? 점유권에 관한 것이고 여기서 한 문제나 또는 두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소유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인 교수님의 민법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10월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 중에서 그냥 이번에는 시험 삼아 한번 봐보자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글쎄요, 한 번 정도는 다 모든 공부를 마치셨겠지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처음부터 복습을 하느냐,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많이 보느냐에 당락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복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도요,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강의 복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강의도 놓친 부분이 있거나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꼭 복습하시고 그 다음 강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민법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